네, 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혜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교사 윤상현입니다. 네, 새학년이라는 설렘을 안고 3월을 들어온 지 지금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네네. 오늘 3월 마지막 날입니다. 네. 이제 4월이 되면 우리 학생들 중간고사 있죠, 모의고사 있죠, 또 여러 가지 시험들을 치러내야 되는데 선생님, 이런 시험들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예, 글쎄 이제 뭐 4월이라고 해서 특별히 공부 방법에 변화를 주기보다는 기존에 이제 해왔던 방식대로 그대로 해야 나가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김혜주 아나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장 이제 다음 주에 모의고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는 이제 학교마다 조금 일정 차이는 있겠지만 중간고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또 중요한 모의고사인 6월 모의고사가 있고요. 그래서 모의고사와 어떤 중간고사에 대한 대비를 적절하게 시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이제 3학년 때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제 EBS 교재를 많이 쓰다 보면 내신에 대한 대비와 모의고사에 대한 대비가 이제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그때 이제 주어진 상황에 조금 더 최선을 다하면서 일관된 그런 어떤 공부법을 가져가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상담 함께 해주실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류승현 선생님. 예. 우리 학생들 4월 되면 상당히 바빠질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을 힘들게 하는 게 그거 말고도 또 있잖아요. 이제 춘곤증이 찾아올 겁니다. 예. 아마 수업 들으면서 꼬박꼬박 졸고 있는 학생들도 많이 보실 텐데 그런 친구들한테 조언 한 말씀 해주실까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 속상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잠을 많이 졸게 돼서 걱정하는 학생들은 좀 다행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학생들이 이제 졸고 있는 학생을 깨워서 어제 무리해서 몇 시에 잤냐고 그러면 새벽 2시에 잤다라고 하면 새벽 2시 이후에 잔 친구 손 들어보면 대여섯 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초롱초롱하단 말이죠. 의지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잔인한 방법으로는 내가 1시간 졸면 1점씩 떨어진다 뭐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괜찮고요. 또 하나는 이제 쉬는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쉬는 시간에 또 피곤하다고 그냥 자버리면 공부에 그게 이어지는 성향들이 나타나서 쉬는 시간에 가벼운 운동으로 좀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청소년기에 많이 자야 된다고 하기는 하지만 사실 많이 안 자도 가장 건강할 나이이기도 해요. 괜찮을 겁니다, 우리 친구들. 뭐 적절하게 아까 유성현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운동을 하면 더 피곤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잠을 쫓는 그런 효과도 있으니까 네. 적절하게 운동도 병행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김성욱 선생님께서도 지금 뭐 선생님이시지만 또 가정에서는 또 두 아이 어머니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뭐 봄이 되고 졸립고 그런 또 부분은 또 체력적인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학부모님들도 이제 좀 먹거리도 좀 챙겨주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 아이들이 한 달 동안 3학년 돼서 긴장해서 지내느라고 오늘 보니까 얼굴들이 다 안 좋더라고요. 근데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 특별한 보양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아침 식사를 꼭 챙겨 먹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을 거르게 되면 전반적으로 생활 리듬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꼭 챙겨 먹고 그다음에 저희 아이들을 보면 간단하게 과일이나 따뜻한 차를 꼭 준비해 가지고 옵니다. 중간중간에 따뜻한 차를 마셔주는 것은 감기 예방에도 좋고요. 과일이나 초콜릿으로 조금 당분을 보충해 주면 좀 더 활기차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침 거르지 말 거 그리고 따뜻한 차와 간식을 좀 준비하는 거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는 학생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문의사항 있으시다면 02-311-5441에서 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시작해보죠. 자,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볼게요.
오늘 만나볼 학생은 화학공학자를 희망하는 고3 남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2.95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2.88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화학 마니아, 융합형 탐구 영재, 다재다능입니다. 희망대학은 중앙대 공과대학 화학신소재공학부 탐구형 인재전형, 서울시립대 화학공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건국대 화학공학과 KU 자기추천 전형입니다. 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화학과학자를 지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입니다. 네, 우리 학생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담 신청해줬거든요. 어떻게 신청하게 됐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올라와 있던 상담받고 대학가자 동영상을 접하게 돼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상담 진행해보죠. 오늘 상담은요, 류성희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십니다. 자, 유성희 선생님께서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 우리 학생의 간단한 특징과 또 오늘 상담에서 주목해 볼 만한 핵심 포인트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은 그 중학교 때부터 화학에 관심이 많았고 비전을 가졌다라고 하고 수업을 통해서 그 일상에 적용되는 화학의 영향력을 배우게 되면서 화학의 매력에 푹 빠졌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다양한 학교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영재 학교까지 이수했던 우리 학생이 융합형 과학 탐구 능력을 보인 인재로서 좀 두각을 보이고 있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으로서 좀 필요한 부분 잘 확인하면서 상담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학에 참 소질이 있고 그리고 상당한 흥미를 느끼고 있는 네네. 학생인데요. 그럼 먼저 우리 학생이 대입에 큰 그림 그릴 수 있게 수시와 정시 그 경쟁력부터 비교해 주실까요? 예,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따른 우리 학생의 수시와 정시 경쟁률을 비교해 봤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예, 준비된 사항으로 본 우리 학생의 수시 정시 경쟁력은 70대 30으로 평가해 봤습니다. 자, 유성희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수시 정시 경쟁력 비율을 70대 30으로 수시 쪽에 조금 더 높은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평가해 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예,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수시를 염두에 두고 학교 생활에 매우 적극적으로 임한 학생입니다. 특히 화학뿐만 아니라 연계된 교과인 물리교과에 대한 능력도 돋보여서 융합 인재형 비전을 제시하는 모습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설계하고 있는 방향에 맞춰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수시 경쟁력을 70%로 정했고요. 수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희망하는 대학의 경우 정시 경쟁력은 다소 좀 떨어지는 30%를 제시해 봤습니다. 네. 현재보다 좀 더 나은 모습을 고3 지금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을 텐데 보강할 수만 있다면 내신 성적과 아울러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몇 가지 활동일 것인데요. 오늘 상담 잘 받으시고 좋은 결과로 다가서는 지혜를 함께 모아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선생님과 상담하면서 조금 더 보충해 나갈 때 부분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 전에 먼저 우리 학생 유리한 전형부터 살펴주실까요? 예, 제가 1순위로는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생각했고요. 2순위는 논술 또는 정시 전형으로 판단해 보았습니다. 1순위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택한 이유는 우리 학생의 학생부를 이제 함께 보실 텐데 비교과 활동의 잠재력이 매우 우수합니다. 네. 이 부분이 좀 뛰어났고요. 2순위에서는 이제 논술과 정시 전형에서 특히 이제 과학 교과의 우수성을 좀 주목해 보면서 과학 논술을 반영하는 대학을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좀 드려보고 정시에 대한 준비는 아니지만 모의고사 성적이 향상된다면 정시에서도 뒷받침할 만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2순위로 제안을 같이 드려봤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학생의 성적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볼까요? 예, 3월 모의고사 점수를 보면요. 국어 3등급, 수학 가형 3등급, 영어 4등급, 한국사 1등급, 물리원 2등급, 화학원 1등급, 평균 2.88등급입니다. 작년 11월과 비교해보면 국어, 수학, 영어 모두 등급의 변화는 없지만 영어 100분위가 10점 정도 향상되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한국사와 과학탐구 두 과목 평균 모두 큰 차이 없이 1등급을 유지했습니다. 현재 과학탐구 과목은 100분위 97%를 유지하는 1등급인 것이 매우 긍정적입니다. 다만 수학 과목의 안정적인 2등급이 빨리 자리 잡도록 노력해야 되겠고요. 영어와 국어 과목의 경우 좀 더 노력해서 2등급 이내로 향상된다면 희망대학에 대한 정시 경쟁력이 조금 높일 수 있겠다 기대해 봅니다.
자, 우리 학생이 모의고사 성적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뭐 등급에서도 확연히 나타나듯이 과학 과목의 성적이 매우 우수하고 다른 과목은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학생이 또 아까 선생님께서 논술 전형과 정시 전형을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모의고사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서 지금 현재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시 지원 대학과 또 이후에 모의고사 전략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예. 현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을 먼저 살펴보고 또 가능한 대학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학력평가 표준 점수가 497점입니다.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가군의 서울시립대 화학공학과는 526점 상향이고요. 가군의 건국대학교 화학공학과도 516점으로 상향으로 나타나 있고 중앙대 공학계열 역시 531점으로 좀 더 높은 상향이 되고 있거든요. 현재 희망대학을 정시 지원한다면 모두가 상향으로 판단됩니다.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겠고요. 현재 성적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은 나군의 서울과학기술대 화공생명공학과 507점으로 도전 가능하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다군의 숭실대 화학공학과 498점으로 이 정도 선에 배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성적만으로 희망대학에 도전하기 어렵다는 것은 우리 학생도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과학 성적이 탁월한 점과 수학 성적이 조금씩 향상되고 국어, 영어 과목을 포기하지 않는 불포기 전략을 우리 학생이 갖춘다면 정시 경쟁력을 조금은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수능을 준비한다는 것은 곧 내신 성적도 함께 동반하는 상승 효과를 가져올 텐데 보다 안정적인 수험 생활로 이어질 것입니다. 최선을 한번 다해 봅시다. 네, 우리 친구 불포기 전략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평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 교과 성적부터 볼까요? 예, 우리 학생의 1, 2학년 평균 내신 등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점수가 좋은 과목부터 순서대로 살펴보면요. 과학 1.5등급, 수학 2.8등급, 국어와 영어는 3.75등급으로 평균 2.95등급입니다. 네, 계속해서 학기별 추이도 볼까요? 예, 우리 학생의 주요 과목 성적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4.4.3.4로 성적이 4등급대로 유지되고 있고 수학은 3.5등급으로 성적이 등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어는 5.4.3.4로 성적 상승이 기대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경우 내신 성적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보셨던 바와 같이 과학 과목의 우수한 성적입니다. 다소 아쉬운 것은 비교과 활동에 좀 집중해서였던가요? 크게 향상되지 못한 국어, 영어 성적인데요. 교과 성적의 아쉬움을 비교과 성적이 채워줄 수 있을지 아니면 이번 3학년 1학기 때 좀 더 노력해서 성적 향상을 보여줄지 이것은 우리 학생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잘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비교과의 우수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교과 성적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테니까 이번 마지막 승부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비교과 활동도 한번 살펴보죠. 먼저 류성희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수상 경력,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독서 활동이고요. 구름은 자율 활동 하나 있습니다. 자, 유성훈 선생님께서 살펴주신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자율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전부 다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까 교과에서의 약간 부족함을 좀 상쇄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비교과에 대해서 좀 평가를 좀 해주시죠. 예, 비교과 평가를 하기 전에 우리 학생이 질문 한 가지를 좀 네네.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학생, 네. 예, 화학연구원이 되겠다고 하셨죠? 예. 예, 혹시 연구 분야에서 주목하고 있는 영역이 있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석유 분야로 조금 생각 중입니다. 아, 예. 석유. 이제 우리 학생이 보낸 자기소개서를 살짝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한국화학연구원에 자리매김하겠다 하고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 물어봤는데 준비는 하고 있군요. 네.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미래에 대한 설계가 구체적일수록 비전에 대한 진정성이 드러난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우리 학생의 비교과 평가 화면 보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수상 경력에서요. 교과 우수상이 5건에다가 교내 대회 15건, 효행상까지 매우 긍정적입니다. 과학 탐구 활동을 교내 1, 2위를 하였고요. 그 외에 다양한 교내 대회 수상이 정성평가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동아리 활동은 제가 이런 학생을 본 적이 없는데 무려 6개나 교과 동아리 2개, 자율 동아리 4개나 하고 있었고요.
이 모든 것이 이제 화학에 대한 활동들도 있었고 또래 상담 많은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봉사 활동도 지속적인 활동이 2군데나 있었고 진로 활동에서도 교내 캠프 그리고 화학 캠프였죠.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주최하는 캠프도 여러 곳 다녀왔던 것으로 그래서 다양한 진로 탐색과 탐구 자세를 보여준 점이 인정되고요. 독서 활동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체 51권을 읽었는데 그중에 과학 도서가 15권, 내용도 저는 잘 못 봤던 책들이에요. 이런 책들을 아주 집중해서 읽었다는 점이 매우 우수하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지적할 만한 부분, 아쉬운 부분, 지적보다는 아쉽다는 부분 하나 발견을 했는데 그게 이제 자율활동입니다. 자율활동은 말 그대로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활동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 학교의 행사에 참여했다 선에서 역시 끝났습니다. 활동은 많았지만 네. 그렇다면 3학년 1학기 때 학급 단위의 창의 체험 활동을 개발한다든지 또 리더십 활동을 좀 기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3학년 1학기 이내에요. 이런 내용들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 학급 회장 선거가 끝나서 안 됐다면 화학 동아리 단장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을 좀 부각시키는 것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 비교가 보니까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가겠다는 굳은 의지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동아리 6개 정말 상담 이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군요, 우리 친구. 자, 선생님 이번에는요. 우리 학생 가장 주목해볼 만한 대학 살펴볼게요. 어디가 가장 주목해볼 만하던가요? 예, 우리 학생이 희망했던 대학, 그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대학 학생부 종합전형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화면 보시겠습니다. 우리 학생은 1지망에 중앙대 공과대학 탐구형 인재전형을, 2지망에 서울시립대 화학공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을, 3지망에 건국대 화학공학과 K6 자기추천 전형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 저는 1지망에 주목했습니다. 예. 자, 유성현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대학으로 중앙대학교 공과대학 탐구형 인재 전형을 짚어주셨는데요. 이렇게 짚어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 중앙대학교에서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다양한 학교 활동을 좀 비중을 많이 두고요. 우리 학생처럼 그 의욕적으로 자기 비전과 전공을 향해서 활동했던 친구들이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기 때문에 좀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네. 선생님, 우리 학생이 지금 이 중앙대 공과대학에 얼마만큼 준비가 돼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저도 궁금했어요. 네. 예,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중앙대 공과대학 화학신소재공학부 탐구인재 전형에 대한 우리 학생의 진단 내용을 평가해 봅니다. 교과 준비도는 별점 3개, 비교과 준비도는 별점 4개,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좀 더 엄밀히 말씀드리면 교과는 2.5개, 그리고 비교과는 4.5개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제 교과보다는 이제 비교과에 대한 준비도가 조금 더 충실하게 잘 되어 있다라는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 학생이 좀 가장 주목해 볼 만한 대학인 중앙대 공과대학 탐구형 인재 전형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예, 우리 학생이 좀 고민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제 중앙대에 탐구형 인재 전형과 다빈치 인재 전형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중앙대학교 공과대학 화학신소재공학부 탐구형 인재 전형입니다. 97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최근 2년간 경쟁률은 8.25대 1에서 11.19대 1로 다소 상승되고 있고 이 전형에서는 일괄 합산 서류 100%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학업 역량과 지적 탐구 역량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80%를 반영하고 비교과 영역은 20% 정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 입시 결과에 보면요. 합격자 내신 평균이 한 3.6등급으로 대학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내신 성적이긴 한데 이 탐구형 인재 전형에 준비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평가에서 각 항목별로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대학 인재상 특히 이 전형에서는 이제 학업 능력을 좀 많이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다빈치 인재 전형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91명을 모집하고요. 경쟁률이 36.43대 1에서 21.17대 1 조금 줄어들었죠. 자신 없는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1단계에서는 1.5대 3배수를 모집하고 있는데 서류 100에서 선발하고 2단계에서 서류 70, 면접 30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면접에 가능성이 있다면 한번 이 전형에 도전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학업 수학 능력에서 50%를, 비교과 영역에서 50%를 반영하고, 면접에서는 학업 준비도와 인성 의사소통 능력, 서류의 신뢰도 등을 종합평가하는 심층 면접이 되겠습니다. 합격자 내신 평균이 다소 좀 높습니다. 평균이기 때문에 2.0으로 나와 있지만 그 밖의 친구들도 도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고른 어떤 학교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학생의 능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은 우리 학생이 두 전형 가운데 어느 전형에 가까울지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둘 다 지원할 수 있다면 두 전형 다 지원해보라고 권유를 해보고 싶고, 목표를 삼는다면 다빈치 인재 전형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주셨고요. 이번에는 추천 전형 살펴볼 텐데요. 선생님, 우리 학생 어디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제가 학생부를 검토해봤을 때 우리 학생이 제가 대학에 있는 입학사정관이라면 좀 탐나는 학생이다, 이렇게 좀 봤거든요. 네. 그 이유가 이제 자기 비전에 대한 확고한 목표와 그에 따른 활동들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동아리 6개까지 하는 친구가 있다고. 예, 그래서 우리 학생에게 좀 맞는 대학이 좀 있겠다 싶었습니다. 교과 성적은 조금 떨어지지만 이런 의지를 가진 학생, 열정. 열정을 가진 학생, 이런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 한양대학교를 추천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 전형이 되겠는데요. 24명을 모집하고 15.48대1에서 22.09대1로 다소 늘었습니다. 학생부 종합평가 100%입니다. 이 학생부 종합평가라는 내용이요, 적성, 그래서 학업 역량과 소질, 적성 중심의 경험과 활동평가, 우리 학생 충분히 갖추고 있거든요. 네. 인성과 잠재력, 소통 능력, 공동체 의식, 자기주도 역량, 역경 극복 역량 등을 평가하는데, 이러한 평가를 하는 주요 요소가 학생이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수상 경력, 창의 체험 활동, 세부 능력 특기사항, 종합 의견까지 주로 평가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하면서 합격 사례에도 2.5등급 이내가 합격한 사례들이 보이고, 3학년 1학기 교과 성적이 향상된다는 전제하에서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자, 앞서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했던 대학이 서울시립대와 건국대 화학공학과도 있었거든요, 선생님. 예. 우리 학생 아까 선생님께서 유리한 전형으로 논술 전형도 조금 짚어주셨는데 괜찮을까요, 논술 전형? 우리 학생이 이제 논술에 대한 어떤 준비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될 텐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학생이 그 희망했던 서울시립대와 건국대는 제가 같이 적극 권유해드립니다. 권유해드리면서 혹 이제 논술 전형에 대한 준비를 만약에 하고 있다고 한다면 두 대학의 논술 전형도 함께 살펴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추천 전형으로 제시를 해봤습니다. 네, 서울시립대 화학공학과 논술 전형, 건국대 화학공학과 KU 논술 우수자 전형인데요. 조금 간단하게 살펴주실까요? 아, 그럴까요? 예. 서울시립대 화학과 논술 전형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6명을 모집하는데 고교별 추천 제한 인원이 있습니다. 논술 100%고요. 2단계에서 논술 60과 학생부 40을 반영하고,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것이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1.6에서 2.9등급, 우리 학생이 내신 성적 조금 향상되고 하면 충분히 지원 가능한 성적대가 될 것 같고요. 건국대학교 화학공학과 KU 논술 우수자 전형 역시 8명을 모집하는데 논술 60에 학생부 40, 수리와 특히 이제 과학 논술을 보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화학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고 했을 때 1.6, 3.4등급의 합격 분포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학생 추천 전형까지 살펴봤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사항 있을까요? 아니요, 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상담한 내용을 자세히 이메일로 정리를 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상담 받아보니까 어땠어요? 일단 대입 관련 정보를 충분히 얻게 되어서 만족스럽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오늘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